자, 반갑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산업기사 제4과목이죠. 전기 및 화학설비 방지기술 6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대전된 물체가 방전을 일으킬 때 에너지 구하는 식,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E는 20분의 Q제곱, 여기서 유도된 거죠. E 걸 2분의 1 CV 자성인데, 여기서 우리가 대전 전하량 Q는 C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V는 C분의 Q 해서 요 V에다가 C분의 Q를 대입을 해주면은 요 공식이 도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에서 요렇게 유도가 되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요 공식을 그냥 암기하는 게 좋겠죠. 자, 62번 문제로 갑니다. 자, 62번 문제는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수중이 가장 위험하죠. 전압이 가장 낮아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2.5V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을 때, 젖어 있을 때는 25V, 위험성이 높을 때는 50V, 위험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하면은 암기법. 자, 1, 2, 3, 4종 수저, 논화, 2.5, 25, 50 무제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자, 아들에게 철수야, 자, 밥상을 다 차려야 되니까 네가 조금 수저를 1, 2, 3, 4, 4명분의 수저를 논아 주어라. 그래서 1, 2, 3, 4 수저 논아 2.5, 25, 50 무제한으로 논아 주어라. 이렇게 이제 연상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입니다. 자, 전기 설비에서 제1종 접지 공사는 접지 저항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요것도 아직 개정 전의 어떤 그 출제 문제죠. 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정 후에 KC 접지 방식, 개통 접지, 보호 접지, 비례 시스템 접지, 변압기 중성적 접지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전기설비 기준해서 2020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142.5에 변압기 중성점 접지해서 이렇게 쭉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중에 개통 접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TT, TN, IT 해서, 자, TN 개통 접지 방식에서는 TNS 개통이 있고, TNC가 있고, 그 다음에 TNCS 개통이 있고, 그 다음에 IT 개통은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 여러분들이 자료 프린트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64번 문제입니다. 자, 64번 문제도 간단한 계산 문제죠. 단골 문제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누설 전류 구하는 공식. 최대 공급 전류를 2000으로 나눠준다 해서 그냥 2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 그 다음 65번 문제. 방폭 전기기구 선정에 있어서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인 제1종 장소에 사용할 수 없는 방폭구조는 비점화 방폭구조입니다. 나머지는 제1종 장소에 사용하는 방폭구조입니다. 그 다음 66번 문제입니다. 자, 폭발성 가스가 전기기기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기기기의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자, 불활성 가스를 압입한다. 이거는 뭡니까? 압력으로 불활성 가스를 주입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입한다. 압력으로 압입한다. 압력 방폭구조다. 자, 여기서 답이 나오죠. 압력 방폭구조, 압입한다. 잘 몰라도요, 이 문제에서 바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자, 옥내 배선에서 누전으로 인한 하재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자, 배선 불량 시 재시공할 것, 정기적으로 절한 저항을 측정할 것, 정기적으로 배선 시공 상태를 확인할 것. 자, 옥내 배선은 일단 저압이죠, 저압. 이 달로기는 뭡니까? 고압, 특고압 이런 곳에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있으면은, 개폐기가 있으면은
개폐기 전후에 DS라고 해서 그림 잘 안 보이네요. 여기 개폐기가 있으면은 이 뒤쪽에 DS 달로기를 설치하고 이 앞쪽에도 DS 달로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다음 68번 문제로 갑니다. 자, 68번 문제는 뭡니까? 제전기 설치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전 물체의 뒷면에 접지 물체가 있는 경우 피해야 됩니다. 정전기 발생원으로부터 5 내지 20c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설치한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오물과 이물체 자주 발생하고 묻기 쉬운 장소에서는 피한다. 온도가 150도 시 상대 습도가 80% 이상의 장소에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 뭐 이런 말이 좀 나오는데 이 중에 키워드가 뭔가 하면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이 다가와도 그 불에 견디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염 처리 난연 성능, 난연이라는 이야기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거, 여기 정답이죠. 방수는 뭡니까? 물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방청은 뭐죠? 녹이 슬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청하고 불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는 공학적으로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화상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0분 문제로 갑니다. 70분 문제는 뭡니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될 정전 작업 상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감전 방지하고 전원 설비 효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자, 단락 접지, 전원 재투입, 작업 책임자의 임명, 정전 범위, 절연용 보호구 작업 등이 필요한 사항은 알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단락 접지가 뭘까요? 여러분, 단락 접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궁금하죠. 자, 여기에 고압선이 이렇게 가는데, 자, 정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원 스위치를 끊었습니다. 끊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잔류된 전하가 있어 가지고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단락시킨다. 즉 쇼트를 시키는데, 여기서 땅으로 이렇게 접지를 해놓고 이 스위치를 탁 닫아버리면은 전기가 합선이 되면서 모든 전기들이 땅속으로 이렇게 방전이 됩니다. 방전. 즉 잔류 전하를 없애주는 작업이 단락 접지입니다. 단락 접지. 그래서 요거 언제 하는지 알려주고, 단락 접지 끝나면 더 이상 여기에 잔류 전하가 없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감소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단락 접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염물 안전관리법령상 제3요 이염물이 금수성 물질, 금수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금수성 물질이 아닌 것은 금속 계열이죠. 금속, 나트륨, 탄화, 알루미늄, 칼슘 이런 것들. 제3류 이염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연 발화성 금수성, 요거는 물하고 반응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열을 엄청나게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칼륨, 나트륨, 뭐 리튬,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주기율 풀었고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주기율 표상에 보면은 제1쪽이 있고 제2쪽이 있는데, 제1쪽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제2종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뭐가 있냐면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주기율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칼슘. 그래서 나트륨,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고, 마그네슘이나 칼슘은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금속입니다. 금속. 이것들은 대부분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하고 반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 다음 7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기사시험에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기 하자에 사용할 수 있고, 주된 소화작용은 질식작용이다.
소화약체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다. 전기 전도성이 높아 감전에 유의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자, 전기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전기화재는 뭡니까? 우리가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가 있는데 C급 화재가 전기화재죠. 그래서 C급 화재의 효과적인 소화약제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어떤 소화작용이 있느냐 하면은, 자,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낮추어 줍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는 21%인데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버리면은,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즉 15%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연소가 중단이 되죠. 그래서 화재가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질식 소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에 이산화탄소를 담아 가지고 이렇게 분사를 하는데, 이 압력을 가해서 용기에 담아 놓기 때문에 자체 압력으로 이렇게 분출이 가능합니다. 방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사가 될 때 주변에 기하열이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열을 뺏어 가지고 냉각을 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질식 소화와 냉각 소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질식하고 냉각 소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방출을 하면은 이 부분이 기화되면서 아주 안개처럼 변하는데, 이 효과를 우리는 줄 톰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줄 톰슨 효과. 이런 효과 때문에 분출이 될 때 안개처럼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냉각작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72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였습니다. 다음 73번 문제 갑니다. 자, 73번 문제도 우리가 답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낮은 압력, 감압, 압력을 낮춘다. 감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감압을 해서 중류하는 방법은 진공증류입니다. 자, 여기서 증류의 방법 중에 감압 증류가 진공증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자, 폭발 하한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표를 암기할 때는 첫 번째는 이 표 내용,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폭발 하한 값도 가장 높고 폭발 상한 값도 가장 높네요. 자, 그래서 요거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불연성 가스에 해당되는 것은, 불연성 가스를 다른 말로 불활성 가스라고도 이야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이것을 한국말로 탄산가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프로판이나 아세틸린,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연소가 일어나는 연소가스죠. 불이 붙습니다. 요것들은. 자, 76번 문제. 자, 염소산 칼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요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산화성 고체 물질이다. 요게 옳은 내용입니다. 여기 옳은 내용입니다. 2번을 보면은 500도씨가 아니고 400도씨에서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찬물이나 에탄올에서 매우 잘 녹는다. 녹지 않습니다. 찬물에서는 녹지 않습니다. 자, 77번 문제. 요거는 뭡니까? 르샤틀리에의 법칙과 관계되는 계산 문제죠. 기사가 되었던 산업기사가 되었던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 25%, 55% 합이 100%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순수 혼합가스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죠. 해서 요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증류탑의 원리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증류탑은 물질 이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이쪽,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쪽이 분리된다. 물질이 이동을 하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문제입니다. 자, 물과 접촉해서 하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칼륨은 뭡니까? 물하고 반응하죠. 그래서 자, 제3류 이온물이고 금수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수성 물질. 그 다음에 8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재의 종류로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요거 자주 나오죠. 기사 시험에도 나오고 산업 기사 시험에도 나오고,
A, B, C, D 인류 전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죠. 자, F급 화재가 나올 수도 있는데 F급 화재는 식용유 화재를 우리는 F급 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및 화학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설 안전 기술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해설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